안녕하세요. 저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오늘은 소금 건강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안 풀리는 것들, 많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소금 먹고 붓는 사람 어떻게 하나요? 많이 해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소금은 물을 품고 다니고 물을 보유하게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수분과 함께 이동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수분이 많아지죠. 일시적으로 부을 수도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했던 분들은 수분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부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만 붓는 것 같다. 오전에 조금 붓다가 일어나서 활동하고 그러면 괜찮더라. 붓기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금만 먹으면 많이 부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간다 하면 소금 드시는 거 수분 양을 줄이시고, 칼륨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수분을 빼낼 수 있는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행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금은 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붓는 분들은 화기에 해당되는 것들, 쓴맛 나는 것과 함께 드시거나, 어떤 분들이 잘 붓냐 하면 몸도 평소에 냉하고 혈관이 많이 수축돼 있는 분들도 물류량은 많아지는데 도로는 여전히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관을 확장을 시켜줘서 이완을 시켜주는 맛이 신맛입니다. 신맛이나 쓴맛이 들어가면 붓기가 조절이 되니까 함께 드시면 좋겠죠. 신맛 나는 거는 레몬, 오미자, 발효식초 같은 것도 함께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쓴맛 나는 거는 익모초쑥, 커피 병행하시면 되는데요. 소금을 함께 드시면, 소금은 소금대로 염증도 잡고 혈액을 맑게 하면서 영양을 해주고 다른 맛들의 균형으로 인해서 순환이 되면서 붓는 것도 덜해지겠죠. 짜게 먹으면 고혈압 아닌가요? 소금을 먹을 때 가장 벽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 아닙니다. 짜게 먹어서 고혈압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짜게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거나 변화가 전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염 저항성, 염 민감성 이렇게 나눕니다. 소금을 먹었을 때 혈압이 막 오르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의 절반은 소금 먹었을 때 혈압의 변화가 전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수분이 함께 늘다 보니까 심장 입장에서는 수분이 늘고 혈액량이 늘면 압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걸 조절합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면서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심장에 힘이 딸리는 분들, 혈관이 수축이 돼 있는 분들, 늘어난 혈액량과 수분량을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붓는 경우처럼 다른 성분의 영향을 같이 해줘서 드셔야지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수분과 함께 찌꺼기를 빼내고 혈액을 맑게 하면서 삼투압 작용, 전해질의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혈액이 걸쭉하고 끈적하고 혈액 자체가 탁했던 분들은 소금 드시면 물과 함께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압이 떨어져서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은 어떤 케이스인지 스스로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짠맛의 힘 보면 소금력 테스트라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혈압 관련된 부분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금이 맞지 않는 체질이 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소금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소금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다만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식사에서 간에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염분량이 채워지는 분이 있고, 식사로 이걸 채우려면 너무나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따로 소금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죠. 소금 드셨을 때 주의해야 되는 체질 어떤 분들이 있냐면,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진짜 위장의 톡이 약한 분들인데, 소금이 들어가서 수분량이 늘면 위가 힘들 수 있습니다. 소금 드시면 울렁울렁하고 토할 것 같고 많이 못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염증이 있고 소금이 필요한데 못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소금 드시고 달달한 것과 함께 드시는 게 좋다. 또 심장이 약한 분들, 병원에서 진단받고 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심장이 갖고 있는 힘, 에너지, 심장은 쓰는 힘이잖아요. 펌핑을 해가지고 열을 확산시키고 엔진과 같은 힘인 거죠. 엔진이 열심히 가동이 돼서 움직여줘야지 동력이 만들어지잖아요. 심장의 힘이 약한 분들은 소금이 수분과 함께 많은 양이 늘어나거나 양이 많아서 돌아다니면 이걸 쥐어짜서 멀리 보내고 펌핑을 하는데 힘이 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을 따로 드시거나 하기보다는 심장을 함께 튼튼하게 하면서 소금을 조금씩 드시거나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든지
하시면 좋고요. 몸이 너무 냉한 분들, 몸이 냉하다는 건 피가 안 간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너무 차고 굳어 있을 때는 이 소금이 가라앉히고 서늘하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소금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조금씩 드시면서 몸을 데워가면서 체온을 높여가면서 드셔야 되거든요. 찜질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운동이나 온열요법을 함께 하면서 몸을 데워가면서 혈관을 열어가면서 드셔주셔야 된다. 소금 먹을 때 주의사항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은 나한테 맞는 양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방법은 책에 소금차 2주 레시피 점차 적응하실 수 있게 해놓은 게 있는데, 처음부터 양을 늘리지는 마셔라. 점차 늘리면서 나한테 맞는 양을 찾으시는 거. 우리 몸이 소금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해도 소금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영양도 함께 밸런스를 맞춰줄 때 이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트륨과 칼륨의 밸런스가 맞을 때 전해질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처럼 수분도 조절하는 것처럼 다른 부분들을 조화롭게 보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소금 먹을 때 얼굴로 열도 잘 오르고 손도 잘 붓고 눈도 충혈되고 얼굴이 붉고 이런 분들, 심장의 힘이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소금을 드실 때 아침 말고 오후나 저녁에 드시면서 심장을 보완을 해주는 씁쓸한 맛 나는 것들을 함께 드시면 좋다.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간담이 약해서 혈관이 수축이 돼 있고 근육도 오그라들어 있고 몸도 말라 있고 기름기도 없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 드실 때 신맛 나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단맛 나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고, 같이 드실 것들을 알고 계시고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무리가 갈 때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이 소금은 우리 몸 들어가서 피를 맑게 하고 혈액량을 늘리잖아요. 피곤함도 덜하고 각성이 되면서 되게 말똥말똥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늦은 저녁에 드시지 말고 드시는 시간을 당기시거나 낮 시간에 드시거나 오전에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조절하시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한 번의 기회로 궁금한 것들 다 풀어드리긴 힘드니까 다음에 기회 닿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